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국제기구와 관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관세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계관세기구의 설립 개요, 설립 배경과 그 목적, 비전과 목표, 주요 조직인 총회와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세계관세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협약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 우리나라 관세청의 주요 활동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에 선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국제기구와 관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관세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세계관세기구의 설립 개요, 설립 배경과 그 목적, 비전과 목표, 주요 조직인 총회와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세계관세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협약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 우리나라 관세청의 주요 활동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에 선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세기구는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83개국 관세당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료와 인터넷 지식백과 자료가 서로 달라서 세계관세기구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역에 있는 날짜를 설립일로 보았습니다. 설립 개요를 보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경제 발전을 논의하던 유럽경제협력위원회 13개국이 1947년에 가트의 원칙에 기반한 유럽 내 관세동맹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경제위원회는 지금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전신이 되었고, 관세위원회는 1952년 관세협력이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1953년 1월 26일 유럽 13개 회원국이 관세협력위원회를 정식으로 창설하였고, 1994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세계관세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물동량의 98% 이상에 관한 관세 사항을 총괄하는 거대한 국제기구로서 세계 무역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첫째,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관소화 및 표준화. 둘째,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셋째, 관세 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넷째, 관세 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 지원입니다. 이어서 세계관세기구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분야에 관한 국제적인 이슈를 개발하고 전파하고, 세관의 현대화 작업을 주도하면서 세관 행정의 모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원국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세입 확충, 국가 안전, 무역 원활화, 공동체 보호, 무역 통계 작성 등을 통해 회원국 세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체계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회는 말 그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장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되고 의장은 비상임직입니다. 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두어 주요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협약을 개정, 발전시키기 위해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7개의 분과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능력배양위원회, 조사감시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기술위원회, 원산지위원회입니다. 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기구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은 상설기구로서 관세무역국, 조사통관국, 능력배양국 등 3국과 행정, 인사 등을 다루는 일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현 사무총장은 일본 출신 구니오 미쿠리야 총장이 2009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관세기구의 협약 운용 현황입니다. 첫째,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이 있는데 이는 1983년 채택되고 1988년 발효된 협약으로 일명 HS 코드 체계를 도입한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천여 개의 개별 상품에 대해 각각의 HS 코드를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HS 관세율, 원산지, 과세, 가격 등 무역 통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HS 코드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도쿄협약입니다. 도쿄협약은 1973년 채택되었고 1999년 개정되어 2006년 개정협약이 발효되었고 2019년에 재개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다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통관 절차 및 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공인된 사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의 적용, 정보기술의 활용, 세관 통제의 최소화 등 무역 원활화와 효과적인 세관 행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개정 도쿄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교역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협약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협약 내용이 회원국의 관세 법령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기초로 관세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 협약 및 이스탄불 협약입니다. 이 두 건의 협약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의 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아타 까르네라는 증서에 의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아타 까르네는 협약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보세 운송할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라고 합니다. 넷째, 세관의 첨령성에 관한 아루샤 선언을 채택하여 세관 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세관 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행정은 그 특성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권, 통관에 대한 재량권, 조세 부과권 등이 있어 부패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는 매년 청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정보와 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관세 행정이 안전보다는 신속에 무게중심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물류의 안전이 전 세계 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세기구는 2003년에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세이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AEO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관세기구의 주요 활동입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무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 개정 교토 협약의 채택하였으며, 셋째,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함으로써 테러 등 국제 관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관 당국 간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이로비 협약은 국제 침몰선 제거 협약인데요. 해양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해저에 많은 침몰선이 방치되고 있고 연료 탱크에서 유해 물질이 흘러나와서 2차 오염 사고 또한 빈번해지자 2007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해운 당사국 미팅을 열고 나이로비 협약을 채택하여 2015년 4월 전 세계 연안에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넷째, 21세기 세관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무역 원활화 및 국경 안전을 통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0가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능력 배양 활동입니다. 지역 능력 배양 사무소,
지역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촉진하고 관세 행정 분야 학술 연구 강화 프로그램, 세관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관리자 양성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관 신고 항목 통일, 화물 고유번호 제도 시행, 세관 정보 교류 채널 활성화, 세관 감시망 활성화 및 부정무역 단속 공조기구의 기능 강화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인데요. HS 코드 협약, 관세평가 협약, 개정도쿄 협약 등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래 도표의 1번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9번 교토협약, 10번 개정교토협약, 11번 통일상품명 및 보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등이 중요한 협약이고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주요 활동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국제관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1981년 W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세계관세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의 관세협력이사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제안하면서 83년부터 우리나라 관세청이 매년 국제관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WCO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 직원의 능력 배양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입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훈련센터,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 지역관세 분석소 등 세계 지역기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래 4번부터 7번까지는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최근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제82차 WCO 정책위원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위원회는 앞서 총회 조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83개 회원국 중 투표로 선정된 30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WCO의 정책과 현안, 운영에 관해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번 82차 WCO 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관한 국제표준안 마련, 크루즈 선박 성장에 관한 세관 지원 방안,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에 선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CO 사무국에는 관세무역국, 조사통관국, 능력배양국이 있는데요. 이 중 능력배양국장에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1968년 WCO에 가입한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WCO 사무국의 고위직에 선출된 케이스이고 관세청 개청 이래 국제기구 고위급 직위에 진출한 첫 사례입니다. 신임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피력하였는데요. 2천만 유로의 예산으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세계은행, OECD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능력 배양 사업의 확대와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능력 배양 경험, 그러니까 선진 관세행정 인프라, ICT 신기술의 관세행정 적용을 선도한 경험, 개도국 대상 초청 연수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웅크타드와 세계관세기구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도 통상관세 전문가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활용도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